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들어 로봇 관련주들 반등세가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경우 5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외국인 대규모 매수세 진행이 되고 있는 로봇 대장주 이 기업 관련된 투자 전략들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총파업 이슈가 로봇 관련주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정부 아니면은 뭐 각계각층에서 이번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쏟아지고 있죠. 반도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셧다운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조는 파업을 강행을 한다라고 하는 의지겠죠. 지금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노조에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게 추월당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설 투자라고 하던가 R&D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래 로봇 사업단의 인력을 확대를 하고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노란봉투법까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서 산업계 전반 인적 리스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대체를 하려고 해요. 주요 10대 기업들이 모두 이제 로봇 사업을 전면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선두권 기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공장 투입을 하게 되는 상용화에 돌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가속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21일이 이제 예고를 한 총파업 시한인데요. 지금 회사 측에서 제시를 한 부분은 "영업이익 10% 주겠다." 15%면은 너무 많지 않냐? 영업이익의 10%면은 SK하이닉스의 지금 이 영업이익률하고 영업이익 성과급하고 똑같은 거죠. SK하이닉스랑 똑같이 가자. 근데 인제 노조는 안 받는다. 원래 요구를 했었던 것처럼 15% 달라. 업계 1 인데 삼성전자가 업계 1 인데 SK하이닉스보다 더 받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인제 총파업 계속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조계에서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쟁의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겠고요.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노동자 쪽에서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회사가 이제 이 성과급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회사가 회사에 달려 있는 권한이다, 성과급을 책정을 하는 거는. 근데 지금은 또 인제 이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노조가 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법조계에서 해석 같은 경우는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제 법조계에서 아무래도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필수 인력은 대기하면서 공장을 돌려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조는 파업 강행 의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되게 잘 팔렸어요. 그러면서 인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DX 부분하고 DS 부분으로 나뉘죠. 여기가 인제 반도체 쪽이고 DX 부분이 인제 사용자 소비자 경험, 디바이스 경험 쪽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폰
뭐 TV, 가전 요런 쪽이 다 DX 쪽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 인제 DX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한 50%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인제 삼성전자 반도체는 적자나고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성과급이 0%였어요. 근데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1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인제 1 인당 성과급이 뭐 몇 억이 되느냐, 3 억이 되느냐, 5 억이 되느냐. 내년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돈 더 많이 버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10 억이 되느냐, 20 억이 되느냐. 그래서 이 SK하이닉스 부부라고 하면은, 사내 부부라고 하면은 두 명이서 한 방에 그냥 30 억, 40 억을 1-2년 안에 땡겨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해는 가요. 옆에 지금 우리보다 아래라고 여겼던 쌀집이라고 멸칭을 쓰면서 이천에 있으니까,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쌀집이다." 뭐 하면서 인제 멸칭을 했었던 SK하이닉스가, 그리고 인제 삼성전자가 1위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 동네 SK하이닉스가 기술도 추월해 버리고 돈도 어마무시하게 가져가 버리는데, 여기서 지금 뭐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쪼끔만 떼를 부리면, 안 그래도 뭐 노란봉투법도 통과돼 가지고 그냥 막무가내 파업 밀어붙여도 어차피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니 그냥 들이박자 해 버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인제 이 부분이 워낙 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도 하고, 일반 근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1 년, 2년 만에 뭐 둘이서 한 50 억을 벌어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비판 같은 경우는 많이 받고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노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제도화를 하려고 하고 있겠고, 이번 그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3 개의 노조가 있는데, 가장 인제 거대한 기업 노조죠. 초기업 노조. 반도체 위주의 인제 노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성과급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 중심이에요. 그니까 성과급을 준다라고 하는 게 "너네 일 잘했으니까 돈 많이 벌고 소고기 사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일 잘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더 일 열심히 해 달라." 라고 묶어 놓는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는 이런 식으로 현금 살포로 1 인당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기보다는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이 당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회사 잘 나갈 때 돈만 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돈을 받아 가지고 주식으로 주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열심히 일해 주면은 주가도 휘황찬란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회사도 좋고, 지금 뭐 직원들 같은 경우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주식을 성과급으로 주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3 년에서 10년 동안의 매각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장 일시불로 "현금을 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현금을. 현금을 달라. 현금을 주는 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옆 동네 TSMC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하고 있기는 하나,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300 조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TSMC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은 잘 나오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100조 미만으로 인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TSMC의 현금 지급 같은 경우는 1 년에 뭐 기본급 제외하고 성과급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한 큐에 이렇게 돈을 많이 줘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요구를 하는 것도 하겠지만. 아무튼 SK하이닉스가 문제예요. 갑자기 그냥 영업이익 10%를 때려 줘 가지고 다른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노조들이 눈 뒤집혀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가운데 이 중국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 이 슈퍼 사이클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만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중국 메모리 기업들도 지금 최근 1-2년 동안에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메모리에다가 다 죄다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15%나 뭐 연간 캐펙스를 뛰어넘는 성과급 파티를 벌이는 동안 중국이 이거를 쭉 따라와 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메모리 산업을 다 먹어버렸던 것처럼 중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기술 격차를 벌려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수십조 원 성과급 파티로 추월을 허용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겠죠. 지금 현재 그러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추진단의 인원을 확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DX 부분 내 AI 미래 과제를 전담 실행을 하게 되는 이노엑스랩 같은 경우도 신설을 하게 됐고요. 로봇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떼돈을 번 거는 맞으나 그리고 아마 한 10% 정도 수준에서 뭐 될 것 같아요. 15%를 달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많으니까 10% 정도에서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많은 총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노조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로봇 쪽 사업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 휴머노이드, 디지털 트윈, 그리고 공정 자동화를 병행을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먼저 제조 로봇 성과를 내고 나가지고 현재 휴머노이드 홈 로봇 그러니까 인제 가전 집사 로봇이 되는 거죠. 제조 로봇에서 성과를 내고 집사 로봇. 이제 궁극의 가전이 집사 로봇으로서 인제 인간을 인제 가정 일에서 해방을 시켜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5 년에서 10년 동안에 집안일을 하나도 안 된다라고 하면 하나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인제 빨래부터 청소, 빨래 널어 주고 빨래 돌리고 심지어 밥까지 지어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5 0 0 0만 원이면은 충분히 살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홈 로봇으로 확장 전략을 하기 위해서 제조 로봇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24시간 상시 업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성과급도 안 줘도 되고 야근 수당, 주말 특근 수당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그냥 배터리 충전시켜 가지고 계속 일 시키면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는 기술적인 요인이었죠. 근데 이거를 지금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해 주고 있겠고 현재 반도체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투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현재 수준보다 인건비를 30에서 50% 절반 가까이 절감을 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이 클린룸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 가지고 통로를 넓게 해 놨는데 이걸 사람을 빼고 로봇들만 정해진 규격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 통로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공간에다가 장비를 더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겠죠. 공간 효율성이 확보가 되게 되면서 생산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클린룸 내에서 가장 큰 오염원은 결국에 사람입니다. 사람. 미세먼지나 각질 이런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주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수율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도입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고용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향후 인제 뭐 인제 우리 아들들이 뭐 인제 회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계속 지금 직원들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휴머노이드를 상용화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지금 대규모로 그 반도체를 싸게 해 가지고 팔게 되면서 치킨 게임을 펼치게 된다라고 하던가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 수준에서도 우리가 뛰어난 기술력으로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 휴머노이드까지 도입이 돼 가지고 인건비 이런 생산 비용들 생산성도 더 높일 수가 있겠고 24시간 그냥 공장을 돌려버리게 되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까지도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들의 이런 AI 기술력에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미국 덕분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오히려 더 격차를 크게 벌릴 수가 있는 기회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제조 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은 10% 미만이나 이번에 성과급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직원들 연봉 대비 한 3배에서 5배 정도 가량을 성과급으로 줘야 돼요. 그럼 이 인건비 비중이 반도체 제조 원가에서 수배가 급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로봇 도입을 통해서 수율 개선, 가동률 상승 기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가격 절감 효과가 전체 비용의 20% 가량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십 수백조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 인제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인제 재작년에 202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인 이상까지 지금 확대가 됐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 안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부 뭐 팀장급이 뭐 벌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오너,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엄청나게 강력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산업 현장에서 산업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만 지금 이 대표이사라고 하던가 회사에서 안전하게 이거를 지금 이 산업 현장을 꾸려야 되는 거는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선업이라고 하던가 이런 위험한 현장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까지 지금 5인 이상 사업장까지도 확대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해 가지고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하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 교섭권을 얻게 되면서 지금 이제 뭐 하청도 파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지금 노조가 파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회사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라고 하던가 이런 형사처벌이 완전히 인제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업이 굉장히 쉬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서 돈 달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게 돼 버리면서 지금 이 노란봉투법에다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되다 보니까 인적 리스크가 너무 커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럴 바엔 이제 기업들이 사람들 지금부터 신규 채용을 안 하고 로봇 개발을 해 가지고 이거를 도입을 해 버리게 되겠다. 마침 지금 기술적 혁신, 생성형 AI 이게 인제 엄청난 기술 혁신이 나타나게 되면서 빠르게 이 로봇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박탈감을 얻게 되면서 열받아서 지금 총파업 걸어 버리게 됐었죠. 그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해 내년 해 가지고 뭐 1 명, 2 명에서 20억, 50억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옆 동네 현대차가 열받죠. 순이익 30%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청 전부 다 직고용해 달라고 난리가 나고 있겠고 뭐 요즘 이제 한화 같은 경우도 대박 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화도 좀 있으면 이제 파업한다고 난리가 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산업계 전반적으로 이 성과급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요 그룹부터 인제 중소형 제조 현장까지 전반적인 자동화 바람이 굉장히 크게 불고 있겠다. 지금까지 로봇이 단기 테마였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인제 생존을 위해 가지고 이쪽으로 실제 투자를 수십 수백조 원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 버렸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잠잠했었던 거의 한 2-3달 정도 동안에 로봇 관련주가 잠잠했었는데요.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인제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코스닥 주요 업종으로 등극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 큰 흐름이 한번 진행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부터 종목까지 체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 그리고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에 돌입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기술 협력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에이전틱 로봇 운영 체제 결국에 휴머노이드를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구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엊그저께 외국인이 시간에서 블록딜로 3천억의 순매수를 찍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대규모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빅테크 이거 엔비디아 아니냐 아니면 다른 글로벌 빅테크가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전략적인 지분 투자를 단행을 한 것이 아니냐 요 재료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우스입니다. 삼성전자 로봇 핵심 벤더 부각되고 있겠고요. 반도체 장비 개발하고 있으면서 물류 로봇 같은 경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결합시킬 수가 있는 시너지 효과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삼성 무인 공장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 이력이 있다 보니까 패키지로 자기네 거 로봇까지 같이 투입을 할 수가 있는 효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TSV 세정 장비 등 HBM 포향 첨단 패키징 장비 개발을 하고 있겠고요. 로봇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겠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매일 다양한 투자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두산 퓨얼셀 찍어드려 가지고 상한가 추가 급등까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50% 급등 나왔습니다. 이런 단타 종목들 올려드리면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찍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단타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 타이밍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좀 내려보시면요.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함께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